안녕하십니까. 이사앤클린 사업부 황인택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책은 판세를 읽는 승부사 조조입니다. 이 책은 자오이핑이 말하는 삼국지 인물의 인생을 통한 인간관계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현재 총 4권이 나와 있고요. 삼국지 인물 중에서 유명한 조조, 유비, 제갈량, 사마이로가로 되어 있습니다. 편이 4편이 있습니다. 이 자오이핑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10대 강사인데요. 이 사람은 이 삼국지 인물들이 어떻게 용인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그 역사에 따라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관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용인의 성공이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고 용인의 실패는 중대한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심, 인성, 인간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기본 서술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삼국지를 재밌게 읽었던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는 있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3가지는 이제 인간 저희 회사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책 구성에 있는 내용을 해서 일부분만 발췌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책을 더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리더라는 사람은 그 조직원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진정한 수준 있는 리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직을 이끄는 그런 수단을 위해서 동기부여 방식을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이상, 감정, 이익입니다. 리더는 머릿속으로는 항상 이상을 생각해야 하고 입으로는 항상 감정을 말해야 하며 손으로는 실질적인 이익을 쥐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뛰어난 인재는 이상이 없으면은 그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없고, 주의 축구는 감정이 없으면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없고, 일반적인 그 조직원들에게는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관한 내용을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을 보여주고 선택지를 제공하며 행동을 칭찬하고 모방하는 것은 자주성을 복돋기 위한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동기관리라고 하는데요. 좋은 관리자는 언제 어디서나 동기관리에 신경을 써 직원들의 마음을 다해 업무에 열중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조는 이 부분에서 매우 고수였고 조직을 이끄는 과정에서 내부관리뿐만 아니라 적과의 투쟁에서도 동기관리를 아주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초와 싸울 때 효과적인 방법을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삼국지를 읽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2번째로 귀속감과 성취감으로 인재를 판에 끌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적당한 대우를 해주면 되지만 뛰어난 핵심 인재나 뛰어난 사람들은 이 2가지를 주어야 더 자율적으로 일하고 더 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귀속감이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 성취감이란 일할 때 자신이 인정을 하고 흥미를 느끼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교육 현장에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뛰어난 선생이 있으면 학생이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겠죠? 그래서 그 학생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 학생의 성취감이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과 선생의 귀속감이 돈독해지겠죠? 이러면서 학생 모두가 학급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귀속감과 성취감은
고급 인재를 키우는데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모든 관리자가 필수로 해야 되는 기본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인재를 거느리기 어렵고 조직 관리를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 역시 조조는 매우 고수였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과 이 역사에 관한 내용은 책에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의 부류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 인재 중에서도 즉 저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기획형 인재와 실무형 인재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획형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머리파, 실무형 행동파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하냐면 기획형 인재에게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윗단계가 일치가 하면은 그 밑에 세부적인 거는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리더보다 더 많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형 인재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과정과 목표를 명쾌하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무형 인재는 원인과 결과, 전후 관계,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리더가 알고 있다고 믿기만 하게 만들면 그 실무형 인재들은 그 과정과 목표를 정말 열심히 해서 달성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만 인재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고 인재를 찾는 건 쉽지만 조직이나 팀을 찾는 건 어렵고 조직이나 팀을 찾는 건 쉽지만 핵심 인재를 찾는 건 매우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핵심 인재를 잘못 다뤄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좀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속감과 성취감으로 인재를 판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책에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저는 중국 역사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중국 역사가 전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싸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역사를 보다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역사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를 통해 우리는 삶을 배울 수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역사는 단순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살았던 위인들, 예전에 살았던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저는 이거를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런 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본능이나 생각 방식은 바뀌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삶의 수준,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본능에 따라서 대부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사람들의 행태나 그 움직임으로 관해서 나온 결과를 알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 현재에 많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삼국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가 약간 애매해서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좀 이제 정말 유명한 예전에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조금 쉽게 재구성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